1970년 시작해 54년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이 시작됐습니다. 2024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초대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전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를 세계적인 축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예술로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회 지도자를 위한 세 번째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이것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실체 없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패럴림픽 출전을 앞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사찰음식 대중공양을 펼쳤습니다. 사찰음식의 인기를 체감하곤 있었지만 불편한 몸으로 접하지 못했던 선수들은 사찰음식의 담백한 맛에 단박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1970년 시작해 54년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이 시작됐습니다. 2024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소를 비롯해 초대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전시됐는데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불교 미술이 새로운 역량으로 거듭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 반야심경과 연. 일상생활이 문화요 예술이다. 수행과 예술이 결코 다른 게 아니다라는 종정예하의 평소 지론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예술로 펼쳐 보이고자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자이자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개막식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거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의 불교미술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애쓰신 많은 작가들을 탄생시킨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며 불교 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불교 예술인들이 정진과 협력을 통해 창작하는 불교 예술은 새로운 현대의 불교 문화이자 선보로 탄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러한 사명감으로 수행하고 계신 불교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불교 미술은 새로운 역량으로 거듭 발전할 것입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불교 미술 부흥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어 천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이 앞으로 다가올 천년 이후의 미래에도 그 맥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천년의 예술 미래로 잇따를 주제로 열린 올해 기획전에는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전시됐습니다. 올해는 불교미술대전 수상자이신 작가분들 외에도 미술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작가분들, 특히 수행과 예술을 겸하신 종정예하를 비롯한 스님 10분을 초대하여 새롭게 지평을 넓힌 기획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종정예하의 작품을 비롯해 남종화의 맥을 이은 원학스님, 전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 선화 무형유산 보유자 성각스님의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을 보살피고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고승희, 김석곤, 김선두, 이상배 등 초대 작가 17명의 작품도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천년의
예술의 전통이 현재와 미래를 이어 전해지도록 이와 같은 기획 전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과거의 불교 문화가 현재에 새롭게 탄생해서 미래로 이어지는 작품들은 오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용호성 신임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연등회를 많이 찾는데 이전까지는 콘셉트가 비슷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이루면 세계적인 문화예술이 창출될 것이라며 연등회 때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미리 독점해서 비싸게 파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또 전통 사찰이 980여 개가 있는데 지목 문제로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일정 부분이 종교 용지가 돼야 전통 사찰로서 기반이 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호성 1차관은 불교 문화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해외 문화원 등을 통하면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종로에 선명상 센터를 짓는 게 좋겠다고 정문원 종로구청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정문원 구청장의 예방을 받고 종로는 거주민이 많은 건 아니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선명상 센터 건립 부지를 현재 조계사 불교대학이 있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성북구 개운사에는 명상타운을 조성해 전국 본부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와 전남 담양, 경북 포항 등 전국에서 명상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중이라며 이를 통해 종교를 떠나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것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사회 지도자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 3번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체 없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우 스님의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 3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AI 인공지능 등 어릴 적 상상에만 존재하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강의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괴로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진우 스님. 스님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출가 수행자도 업과 인과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실체를 모르고는 결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행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많다고 과연 괴로움이 없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실체를 모르고는 괴로움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특히 눈과 귀, 코 등 6 감각기관 6근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시시각각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하는데 이는 본래 실체가 없음에도 좋고 싫다는 관념으로 착각하고 집착해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옳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그는 상대적인 나의 관념, 나의 인식이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내가 지금 각자가 지금 그걸 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죽냐?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냐? 그렇게 따진다고 뭐 더 좋냐? 생로병사 안 하냐? 성주개공 안 하냐? 아니잖아요. 진우 스님은 세상이 무너져도 스스로 편안하다면 흔들림이 없고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내 마음이 슬프면 괴로운 것이라며 결국 모두 각자가 가진 고락의 업식으로 귀결되며 고통에 대해 실체가 없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덜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락이라고 하는 그거를 없애야 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게 금성벽처럼 잘 안 없어져요. 막혀서.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이라도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명상, 선명상이에요. 진우 스님은 오는 16일 인생이 어려울 때 다 지나가고 있다는 굳은 마음을 낼 수 있는 쉘패스 명상, 지나가리라 인욕 선명상을 주제로 4번째 선명상 아카데미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과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찾아가 사찰음식 대중공양을 펼쳤습니다. 사찰음식의 인기를 체감하고는 있었지만 몸이 불편해 사찰에 가기 어려웠던 선수들은 단박에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폐막 후 열리는 전 세계 신체장애인들의 또 하나의 스포츠 축제, 패럴림픽. 다음 달 28일 시작되는 파리 패럴림픽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준비에 한창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사찰음식 대중공양을 펼쳤습니다. 평소 유튜브나 SNS를 통해 사찰음식의 인기를 체감하며 사찰음식의 맛이 궁금했지만 불편한 몸으로 직접 사찰에 갈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이색적이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먹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겪어봐서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이 준비한 연잎밥부터 비건 크리스피 너겟, 표고버섯 냉면까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맛봅니다. 담백함의 깔끔함까지 선수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질을 이어갑니다. 향기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고 또 건강한 맛일 것 같은 생각인데 진짜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사찰 음식은 너무 심심하거나 그런 위주로 한데 지금 재료도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이번 패럴림픽에는 184개국에서 4,400명이 참가해 총 54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한국에서는 선수 82명에 임원단까지 160여 명이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파리로 향합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면은 아마도 파리 가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은 사찰음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맛있게 오늘 음식 드시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셔서 좋은 성적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좋은 결과 있기를 늘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날 체육인 전법단은 보치아 전용환 선수, 역도와 하키 강산 선수에게 각 10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하며 꿈나무 선수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고 한국 선수단에게는 홍삼과 단백질 보충제, 마스크팩 등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파리까지 가서 대회 출전하시는데요. 그동안 준비하셨던 거 충분히 발휘하시고 몸, 마음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목적 이루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충전한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훈련에 매진해 전 국민에게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980년대 경전 공부 모임으로 문을 연 문사수법회가 대중법회 개원 30주년에 맞았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온 전법 원력 30주년에 맞아 기념 법회도 봉행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삶의 법문을 비춰보며 법문에 맞게 삶을 변화해 지혜의 문을 열자는 취지로 시작한 문사수법회. 1988년 경전 공부 모임으로 출발한 문사수법회가 1994년 대중과 함께하는 법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불속이라도 뚫고 들어가 법문을 듣는 법회를 봉행하라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어 펼친 신행 공동체 역사입니다. 절이라는 공간으로 법회를 제한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 부처님 법을 전하자는 원력이 밑바탕이었습니다. 시작 때 우리는 절사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어야 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오자. 어떤 그 도량의 모습이나 사람의 숫자나 또는 장엄의 어떤 수준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이 오로지 먼저 빛나자. 문사수법회는 오는 14일 전남 담양군 정진원 정토사에서 대중법회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25주년 때는 축시, 무용, 노래 등의 공연으로 법회를 장식했지만 이번엔 문사수 대중의 발심과 원력을 점검하는 법석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발심의 마음을 갖다가 다짐해보고 또 우리들은 가는 길이 과연 방향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문사수 대중법회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는 회주인 한탑 스님의 입적 2주기를 앞둔 정진회장이기도 합니다. 불교 신행단체 원각회를 창립하고 불광법회에서 활동한 한탑 스님은 직장을 다니며 포교하다 환갑을 넘겨 출가해 30년간 문사수법회를 이끌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심입니다.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이 그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한 생명이고 부처님 생명이라고 강조해온 한탑 스님. 너와 나의 구별과 대립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때문에 한 생명이고 이 자체가 인생의 참다운 실상이라는 가르침은 여전히 문사수법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불은 앞으로 향해 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어 완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 회주님의 법문을 지금도 실현하려고 저희들이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설하신 것처럼 문사수법회의 정진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와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50여 개 지역 기업과 글로컬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식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경주상공회의소가 지, 산, 학, 연,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각원장 철호스님, 준하경 경주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주 지역 50여 기업 임직원이 참석해 동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300여 학생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내년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돼 지역 거점 대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류완하 총장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협업과 공생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스님이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후원했습니다. 정여스님은 어제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의 무료급식소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매주 목요일 600인분의 점심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으며 이날 1437회차 점심 공양을 전달했습니다. 달마도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선화 시무도, 소를 찾아 나선 동자를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단계를 그린 그림인데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소, 참 나를 찾아 나서도록 기획된 전시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미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의 성보박물관에서 기획전 참 나를 찾아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무도, 팔폭병풍, 소정 변관식 달마도, 성철 해암, 법전스님 등 고승대덕의 묵서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고승대덕들의 묵서에 담긴 의미와 참나를 찾아서 더욱더 풍성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전시는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됐는데요. 제1부 자연과의 교감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부 공을 찾는 여정에서 시무도를 통해 모든 것은 존재의 실상임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고 나를 찾는 여정임을 이해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제3부 선지식의 이정표에서는 근현대 큰 스님들의 묵서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평생을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큰 스님들이 남긴 법음을 통해 참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찾을 심자의 소우자입니다. 10폭의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것. 그리고 이제 참된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아가는 방편으로서 화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작품은 시무도 8폭 병풍인데요. 시무도 장면 중 8폭의 병풍으로 구성된 작품은 소를 찾는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각 그림에 적힌 송은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동산당 해일 스님의 친필로 쓰여 있어 스님의 화두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시무도는 목동이 소를 찾아 길들이는 것에 비유한 선화로 인간 본성을 찾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관람객들 모두가 마음의 소를 찾는 여정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한국 근현대 큰 스님들의 묵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참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금요일 7시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